피프티가 4세대 여자 아이돌 그룹 트렌드 지수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뉴진스인데 이는 미니진 사태에 따른 부정적 논란 이슈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1위는 피프티라는 분석입니다. 피프티가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하나의 연기 능력, 문샤넬의 메인대사 실력 등 예능에서도 빠른 적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모여 콘서트를 요청하는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통해 피프티가 콘서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세대 여자 아이돌 그룹 이슈에 따른 구체적인 순위 및 트렌드 지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위는 구글 트렌드 지수,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빅데이터 결과 랭킹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피프티는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1위는 뉴진스인데 미니진 사태에 따른 부정적 이슈 등도 검색량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상 1위는 피프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3위는 아이브, 4위는 르세라핌, 5위는 에스파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보면 피프티는 남성 32%, 여성 68%였는데 뉴진스는 남성 50%, 여성 50%, 아이브는 남성 39%, 여성 61% 등 성별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피프티는 10대 23%, 20대 29%, 30대 20%, 40대 18%, 50대 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진스는 10대 15%, 20대 24%, 30대 27%, 40대 23%, 50대 11% 등 순입니다. 피프티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층도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푼이 쓰리정 일당들은 SNS 상에서 피프티에 대한 가짜뉴스로 남성과 50대 이상 팬들이 많다고 악의적 비방을 해왔습니다. 피프티는 그야말로 황금 비율로 팬들이 형성돼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프티는 남자 32%, 여자 68% 비율인 반면 뉴진스 50%, 아이브 39%, 61%, 르세라핌 49%, 51% 등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프티는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도 높은 아이돌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랭키파이는 자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10월 1주차 기준 골든디스크 역대 수상자 트렌드 지수를 도출했습니다. 골든디스크 역대 수상자 기준으로 보면 피프티는 5위에 올랐습니다. 순위는 1위 이명웅, 2위 김호중, 3위 뉴진스, 4위 제니, 6위 세븐틴, 7위 아이유 등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순위 이야기입니다. SOS 뮤직비디오가 7일 낮 12시경 조회수 1,500만 뷰 돌파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피프티가 컴백한 후 약 17일 동안 SOS 뮤비 조회수 1,500만 뷰를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 스타리9 뮤비는 8월 30일 선공개 후 8일 오전 4시 현재 1,285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러브튠 앨범이 글로벌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에서 7일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SOS, 그래비티 등 음원 스밍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MBC M쇼 챔피언에서 그래비티 노래를 처음 라이브로 노래해 전율을 주었고 조회수 90만 뷰를 넘었습니다. 쇼챔은 피프티 그래비티를 위클리 베스트 클립 이벤트의 우승자로 선정했습니다. 우승자 특전으로 올더 K-팝 트위터 X 계정 헤더, 우승 클립 썸네일 교체, 트위터 고정 트윗 등을 제공했습니다. 스타덤 앱에서 최애 여자 아이돌 1위에 피프티가 등극했습니다. 물론 팬들 투표 결과이지만 트웬이들이 여러 앱에서도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스타덤 1위는 특전으로 스포티비 뉴스의 기사화 등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 라디오 출연 이야기입니다. 피프티가 7일 저녁 9시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1시간 30분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진행자인 더보이즈 선우는 편안하게 진행해 대체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롱보드, 복싱 등 취미를 소개했습니다. 아테나는 부모님이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테나는 스웨덴 젤리, 토요일에 먹는 스웨덴 사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키나는 송윤이로 개명했는데 흐를 유, 향기 니 한자이며 흐르는 향기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닭발을 좋아한다고 했고 자작 랩을 불러 박수를 받았습니다.
SOS 뮤비에 등장하는 오리, 즉 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인장이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SOS 안무는 킹키와 구제모가 만들었고 하우스 스텝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피프티는 SOS 그래비티 등 댄스 메들리를 선보인데 이어 진행자 선우 소속 더보이즈의 넥타 챌린지를 선보여 선우와 더보이즈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키나는 호신술 무술 크라브 마가를 배운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명장면 연기도 했는데 하나가 느낌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반응입니다. 주요 댓글 반응입니다. 선우 씨의 MC 덕분에 피프티 네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대체 이 훌륭한 아이들을 누가 선점했는가? 그 뛰어난 안목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다. 블라인드 내려올 때 쪼그려 앉아서 끝까지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 피프티 사랑스러운 그룹이네요. 잘 되길 빌어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가 참 좋은 아이인 것 같다. 오늘 재밌게 봤다. 피프티 매력 만점. 진행자도 진행 진짜 잘한다. 아테나 너무 긴장한 게 완전 귀여움. 중국어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프티가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아름답고 귀여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마이뮤직 테이스트에서 피프티 콘서트를 메이크해주면 콘서트를 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마이뮤직 X 계정은 트웨니에게 작은 선물을 떨어뜨렸어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계정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메이크하는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프티가 전 세계의 어느 도시에서 대규모 팬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뮤직 테이스트는 팬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요청하는 새로운 콘서트 메이킹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공연 기획 방식이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팬이 공연을 만들어간다는 역발상을 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이뮤직 테이스트입니다. 팬들이 있는 곳에 가수가 간다는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2013년 12월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마이뮤직 테이스트 출시 후 1년간 전 세계 25개국에서 50회 이상의 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유럽에서 성사된 콘서트입니다. 마이뮤직 테이스트는 현재 아이튠즈에 이름을 올린 전 세계 14만 가수를 대상으로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300개 도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래비티 의상을 입었는데 그래비티 라이브를 하는지 등 여러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메이커즈 노트는 팬들과 기획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팬들은 원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함께 나름대로의 작전을 짜고 이를 아티스트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콘서트를 하게 될까요?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푸시 유어 러브가 인기 급상승 음악 30위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영향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예원은 더윈드 최한빈과 SOS 챌린지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가입자 대상 리스닝 파티를 했는데 단순히 노래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려주는 등 재미있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스닝 파티에는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4명이 참석했는데 키나는 몸이 아픈 게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에서 그래비티 노래가 방송됐습니다. 요즘 MBC는 MBCM의 쇼 챔피언에서 그래비티 라이브 무대를 비롯 MBC 쇼 음악 중심 그리고 MBC 라디오에서도 아이돌 라디오,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피프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피프티의 9일 주간 아이돌 예능 출연도 MBCM에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짜 방송으로 인해 보이콧하는 대신에 MBC가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만나면 좋은 친구 MBC에 대해 칭찬이 자자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프티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